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드디어 책 추천 영상입니다. 벌써 6월이 왔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추천하는 책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인상 깊게 읽었던 책 4권을 뽑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전부 다 제가 조금 지쳤을 때 저를 다독여주고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일으켜준 책이더라고요.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건강한 지속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 제가 올해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하게 도와준 책, 꺼져가는 열정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책, 그리고 나만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갓생을 도와주는 책들을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첫 번째 책은 윤홍균님의 마음지구력이라는 책입니다. 윤홍균 작가님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2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의 진료를 보면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을 하셨다고 해요. 내담자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 전까지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니 그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특징은 지구력, 무언가를 시작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지구력은 곧 정신적인 체력과 같아서 지구력이 부족하면 번아웃이 오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나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에 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적응력인데요. 성공적인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맞게 나 자신을 바꿔나가는 적응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지구력, 공감 능력, 적응력 3가지를 길러서 나만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또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실 저도 열심히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고 나의 태도와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게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굉장히 따뜻한 톤으로 알려주셔서 좋았던 책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나쁜 습관을 끊는 과정의 클라이맥스는 그 습관을 대체하는 것이다. 가령 커피를 끊은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독서로 대체된다. 나쁜 습관이 차지하고 있던 시간이 비워지면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또 엉뚱한 것이 차지한다. 우리가 루틴을 만들 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나쁜 행동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알았는데요. 나쁜 습관이 차지하고 있던 그 시간과 공간을 공허함으로 두지 않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구절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며 나의 가치관도 천천히 변해간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구나 하면서 발을 담가봤다가 다시 예전의 강박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른 가치에 발을 담가보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가치관은 그렇게 물들듯이 더해간다. 이 부분을 뽑은 이유는 저는 예전에는 하나의 단단한 가치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랬다가 지금은 저랬다가 이렇게 가치관이 계속 흔들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은 사람이 성장을 해가면서 그 나이와 경험과 상황에 맞게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20살의 나, 30살의 나, 그리고 40살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요. 어차피 생각과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많은 가치관을 경험을 해보자.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게 나에게 좋았고 어떤 가치관은 좋지 않았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만의 세상을 넓혀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지구력은 우리에게 마음의 강인함을 길러주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책인데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생각할 거리도 많고 위로도 많이 받았던 책이어서 첫 번째 책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올해 저에게 아주 큰 터닝포인트가 된 책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에 대한 에세이인데요. 세계적인 소설가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매일 달리고 있는 러너라고 해요. 책을 통해서 본인이 왜 매일같이 힘들게 달리고 있는지, 달리기는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달리기를 루틴으로 추천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달리기를 내 루틴으로 채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달리기는 조금은 지루하고 많이 힘든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생에 걸친 달리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긴 습관과 시간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반짝거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달린다는 건 어쩌면 숨이 차게 뛰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도 한 번쯤은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2월 초에 이 책을 읽고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던 제가 어느새 5개월째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잘한 일이 러닝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이 달리기가 이제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루틴이에요. 이 책에서도 좋았던 구절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달리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 매일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선과 같은 것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 건너뛰거나 그만둘 수는 없다. 만약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는 연습을 중지한다면 틀림없이 평생 동안 달릴 수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 트럭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달려나는 일뿐이다. 꼭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입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루틴을 스킵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생기잖아요.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수많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루틴을 반드시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의 이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결국에 루틴을 해내는 것. 어쩌면 이게 내가 삶을 사랑하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키가 매일 달리기를 하고 매일 글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삶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유도 나도 하루키처럼 내 삶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기를 통해서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좋았던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래 살고 싶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설령 오래 살지 않아도 좋으니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며 달리는 사람이 수적으로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멍하게 사는 10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사는 10년 쪽이 당연하지만 훨씬 바람직하고 달리는 것은 확실히 그러한 목적을 도와줄 것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다. 이건 저도 완전히 공감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한 작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꼭 수집하고 싶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달리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 정말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토스팀의 이야기를 담은 유난한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두 개의 책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내면의 힐링을 도와주는 책이었다면 이 책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열정의 불씨에 불을 화르르 붙여주는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다들 토스라는 금융 어플 잘 알고 계시죠? 정경화 작가님의 유난한 도전이라는 책은 토스를 만든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의 도전과 성공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토스의 시작부터 토스가 어떻게 시작된 서비스인지, 토스를 만드는 토스팀이 어떻게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실패와 도전, 그리고 성공 방식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토스를 키워온 수많은 직원들의 서사가 담겨 있어서 한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몰입감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추천을 해줘서 저도 읽기 시작한 책인데요. 책을 모두 읽고 나니까 왜 그렇게 다들 추천을 하고 좋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의 토스 앱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대단하고 치열하고 또 유난스럽게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일견 거대해 보이는 성취는 실패라는 수많은 획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솔직히 저는 토스의 한 유저로서 토스라는 앱을 떠올렸을 때 큰 굴곡 없이 잘 성장해온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지금의 거대한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지기까지 끝없는 도전, 노력, 실패가 수도 없이 많았더라고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 끝에 하나의 큰 성공을 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남다른 성취를 하고 싶다면 남달리, 유난히, 각별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수밖에 그보다 영리한 지름길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력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낡아 보이는 시대이지만 다른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 없이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노력과 헌신의 가치를 주장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특유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생각과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나는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내가 개발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리고 내가 일하는 회사를 위해 이런 열정과 헌신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직업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어떤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토스를 거쳐간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나도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에 대한 열정, 도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책은 가바사와 시온의 아웃풋 트레이닝이라는 책이에요. 아웃풋 트레이닝은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통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작가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데 의사 일을 하면서 13년째 매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8년째 매일 페이스북을 업데이트하고 5년째 매일 유튜브를 하고 그러면서도 매년 두세 권의 책을 출판하고 이렇게 미친 듯한 아웃풋을 내며 살아가는 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면 너무 나의 삶이 없는 게 아니냐고요? 이분은 이렇게 살면서도 매일 7시간 이상 수면을 하고 운동, 독서, 휴식, 여행까지 전부 다 챙기면서 살아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평생 아웃풋을 잘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는 훈련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본인이 했던 수많은 아웃풋 트레이닝 방법을 아주 다양하고 세세하게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도 이 아웃풋의 중요성을 정말 실감하고 또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꽤 오랫동안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 내가 아웃풋 없이 인풋만 채워넣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풋이 있는 만큼 아웃풋을 만들어야만 내가 비로소 성장하고 나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많이 부족했었던 거죠. 이 책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의 황금 비율이 3대 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풋에 무려 2배 가까운 시간을 아웃풋에 써야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실용적인 방법들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웃풋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가장 쉬운 아웃풋은 말하기라고 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친구나 동료에게 말하는 것이 아웃풋의 시작인 거죠. 뇌에 있는 정보, 사고, 기분을 언어로 변환해서 바깥 세상에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아웃풋이 어려운 분들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웃풋은 글쓰기인데요. 말하는 것에 비해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기억에 잘 남고 성장하기에도 좋다고 해요. 꼭 감상문을 쓰는 게 아니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남기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써내려가는 것 등도 좋은 아웃풋이 된다고 해요. 이 책을 보면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많은 팁도 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책에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잘 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고 그런 도전을 반복하는 것. 그 행동을 잘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도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풋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말하기, 글쓰기, 행동하기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 해낼 수 있게 훈련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웃풋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아웃풋 트레이닝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 책 4권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 추천 영상 어떠셨나요? 이 책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만큼 여러분들의 일상과 습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도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관심 있는 책이 생겼다면 바로 주문을 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책 추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저한테도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어땠는지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 추천 영상도 더 많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많이 행복하세요. 안녕.